네, 안녕하세요. 장례 이야기하는 남자 장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장례 지도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장례 지도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겠죠. 전화가 왔습니다. 뜨르르릉, 뜨르르릉. 이것도 너무 빨리 받으면 안 돼요. 그럼 기다렸다는 듯이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3번 정도 올린 다음에 전화를 받으세요. 네, 어디 어디 장례식장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가족분들이 혹시 그쪽 이용할 수 있나요? 처음에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뭐 아니면은 여기 누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혹시 뭐 상조에 있으신가요? 물어보고 혹시 상조회가 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응구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함이랑 전화번호 이렇게 받아 적으시고 저희가 차를 보내드릴 건데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침착하게 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으시고 직접 응구를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이제 병원이랑 계약된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직접 응구 가는 경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응구를 가는데요. 필요한 준비물은 일단 마스크, 그 다음에 위생장갑, 그리고 수세포 이렇게 거의 기본으로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수세포는 돌아가시면 하얀 천으로 덮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수세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응구를 가게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 응구를 갈 경우에는 제일 간단해요. 만약에 어디 병원이다 하면 그 병실로 올라가서 어디 장례식장에서 왔습니다. 고인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인을 모셔서 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망 진단서예요. 사망 진단서 상에 그 병사 아니면 외인사 아니면 기타 및 불상 이렇게 사망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병사로 찍혀 있나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망 진단서에 병사가 아니고 외인사나 아니면은 기타 및 불상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나라는 경찰이 이제 개입을 해서 행정 절차를 밟아야 돼요. 외인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 사람이 뭐 타살을 당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 당한 건지,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경찰이 시신을 보고 검안을 하는 거고요. 기타 및 불상은 이 분이 왜 돌아간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서 돌아가실 경우에는 병으로 많이 돌아가시니까 병원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사망 진단서만 확인하고 모셔고 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어,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또 잘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지식이 많이 없어서 그냥 막 모셔왔는데 요새는 이제 간호사들도 그런 전염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 그 말을 안 해주는 이제 병원 간호사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알아서 자기 몸을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간호사한테 여쭤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모셔오면 되시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외인사예요. 외인사의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현장에 나가시면 좀 참혹한 경우가 많죠. 집에서 돌아가시면 요새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겨울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이제 늦게 냄새가 나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신이 많이 부패됐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장 힘든 거고 그다음에 뭐냐 일단 뭐 그렇게 병원으로 운구를 가느냐 아니면 뭐 현장으로 운구를 가느냐 요 2가지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모셔오시면 장례 지도사가 하는 일은 안치실에 들어가서 수세라는 과정을 해요. 수세는 무엇이냐? 고인을 이제 깨끗한 옷으로 이제 갈아입히시고 몸이 돌아가시면 몸이 굳어지거든요. 그 몸이 굳어질 때 똑바르게 몸이 굳어질 수 있도록 어,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거를 이제 일자로 만들어서 묶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똑바르게 굳으시라고, 쉬지 않고 똑바르게 굳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수시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안치 냉장고에 모시고 이제 유가족을 모시고 가서 사무실에 가서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은 장례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뭐 예를 들면은 화장을 하실 건지 아니면 매장을 하실 건지, 또 아니면 장례 방법에 종교식으로 하실 건지 일반식으로 하실 건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요새는 상주회를 많이 쓰시니까, 상주회 쓰시는 분들은 간단해요. 저희는 이제 병원이니까 분향실 사용료 안내랑 음식 상담만 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용품은 상조회가 있기 때문에 상조회에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일단 이제 기초적인 이제 상담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하실 일이 분향실 세팅을 해줘야 돼요. 분향 설치라고 하죠. 분향도 설치를 도와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진행하실 경우에는 영정사진, 그리고 위패는 이제 고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영정사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옛날에는 이제 사진이 없으니까 위패를 많이 사용했어요. 거기다가, 뭐,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쓰시던지, 종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성도, 아무개, 뭐, 아니면은, 뭐, 베드로, 아무개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위패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걸로 대신. 근데 요새는 같이, 두 가지 다 같이 하는 거고요. 제사 지낼 때도 위패를 쓰잖아요. 형과 승북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시동은 꺼져서 불이 나갔네요. 그냥 지나갈게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또 뭐냐. 그리고 향, 초, 돗자리, 이렇게 깔아서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요. 상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향지 설치가 끝나시면은, 이제 행정 작업이 남았어요. 서류 정리하고, 뭐 이제 컴퓨터에 저장할 거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각 병원마다 다 이제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 또 화장하실 경우에는 화장 예약을 또 직접 해드려야 돼요. 이하늘 장례 서비스라고 해서 인터넷에 치면은 누구나 다 화장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버벅거리는데, 장례식장 직원들이 이제 화장 예약을 거의 뭐 하루에 뭐 한두 개는 하니까 엄청 빠르죠. 그런 작업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하실 일은 없어요. 뭐 첫째 날은 그렇게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는 작업만 하시면 되시고, 둘째 날에는 이제 염습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염습은 이제 관에 모시는 절차인데, 고인 몸을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관에 모시는 절차, 이거를 이제 입관이라고 합니다. 입관을 하시는 건데, 뭐 둘째 날에는 뭐 입관이 가장 중요하죠. 뭐 마지막 고인을 보시는 절차니까 가족분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저희는 이제 깨끗이 준비를 해서 고인과 이제 마지막 이승에서의 마지막 얼굴을 보는 이제 이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요새는 상제사에서 서비스로 많이 이제 꽃관 장식이라고 해서 관에다가 꽃 장식을 많이 해줘요.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그거까지는 하진 않고요. 요새 상제사에서 많이 해주는 서비스예요. 장례 치러 보셨던 분들은 뭐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꽃관이라고 해서 관 안에다가 생화를 이렇게 장식을 해주는 거예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든지 뭐 동영상 첨부하든지 할게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새는 이제 서비스를 상주사에서 많이 하죠. 그렇게 하셔서 마지막 관을 덮고 다시 안치실 냉장고에 모시고, 그 다음에 제사가 있으면 제사 진행해드리고, 입관 제사, 성복제라고 합니다. 요 제사를 진행해드리고, 그 다음은 뭐 크게 또 둘째 날은 가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셋째 날에는 발인을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수납이죠. 병원에서는 수납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막 옛날에는 돈 비싸게 나왔다고 깎아달라고 일부러 막 행패 부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막 장난도 많이 쳤었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투명해져가지고 그런 장난은 못하죠. 현금 영수증도 무조건 발급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해주신다 그렇다면 이거 신고하시면 이거 포상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영수증도 무조건 발급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새는 요새는 상주님들도 많이 깎아달라고 안 하세요. 많이 그런 점들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요거의 거의 전반적인 장례 지도사가 장례 입장에서 일하면서 하는 일이고요. 마지막 발인을 시키는 일인데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가끔 뉴스에 보시면 관이 바뀌었네, 뭐 시신이 바뀌었네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요게 발인할 때 어떤 시신을 내주느냐, 이 가족 시신을 내줘야 되는데 뭐 다른 시신을 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이제 예민한 중요한 마무리죠. 그러니까 이름을 꼭 확인하고 이제 입관 끝나면은 관에다가 고인 이름 사인까지 해요. 그래서 그 사인한 것까지 다 확인시켜 드리고 마지막 관을 꺼내드려서 발인시키면 됩니다. 일단 병원 장례 지도사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고요. 상조회사 직원이 하는 일은 장지까지 따라가죠. 장지까지 따라가서 마무리까지. 어떻게 보면은 병원 장례 지도사보다 상조의 장례 지도사가 아무래도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뭐 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병원 직원보다는 뭐 어느 정도 더 낫겠죠. 뭐 간단하게 일단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뭐 여기에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영상을 찍든지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안녕.